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경기는 SL 벤피카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요. SL 벤피카가 FC 바르셀로나와 2021-2022 UCL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벤피카 팀은 시즌 준비를 착실하게 나서고 있는 중으로 유망주들을 수급을 하면서 전력을 두텁게 했습니다. 마르세유와 친선전에서도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린 곳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력이나 경험에서는 확실히 앞서고 있다는 점은 누구든 공감을 하시는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이 역할이 중요할 전망으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셔야 하며 이 팀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바르셀로나 팀은 지난번의 시즌에 아쉽게도 3위를 차지를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아쉬운 것은 분명했습니다. 메시의 이탈이 이어졌고 그리즈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처음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그래도 반등의 계기를 마련을 하였으며 챔스에서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이번 경기에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타며 쿠만 감독님의 전술적으로 역량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에 패배를 했으며 하지만 이번의 경기에서는 전력상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SL 벤피카 바르셀로나 키예프전에서 무승부에 그치게 되었던 벤피카는 이번의 경기에서 웅크리기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팀의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앞선 리그에서 득점력을 끌어서 올린 부분은 참고를 해볼만 합니다. 다만 수비 라인에 있어서 집중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카나스 원정에서도 무승부에 그치는 등에 있어서 바르셀로나 팀은 표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쿠만 감독님의 경질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 탓에 자르지도 못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지고 보게 된다면 동등 가운데 과연 이번에 원정에서 기대를 한 만큼의 집중력을 보여줄지는 불투명합니다. 리더십이 실종이 된 지금의 바르셀로나 팀에게 벤피카 원정의 낙승을 기대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벤피카에겐 이번에 승부가 큰 기회라는 점에서 공격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려 할 것 같으며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인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름값이나 전력은 바르셀로나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흐름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부분만 따지기에는 어려운 승부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볼 만한 경기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잘 알아보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SL 벤피카 바르셀로나 축구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벤피카 팀은 처음의 경기에서 키엘프와 비긴 곳으로 바르샤 팀은 미넨에 패배를 하였습니다. 벤피카 팀은 키예프 원정에서 공격적인 모습으로 승리를 노리게 되었는데 무승부에 만족을 하고 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파 실바와 야렘척 등에 있어서 포르투갈 리그에서 1위를 견인을 하고 있는 공격진이 꾸준하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중으로 주앙 마리오 바이글 등 3선의 자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승리를 노리려 하는 중입니다. 베르통원과 오타멘디 선수 등 최고의 수준으로 중앙의 수비로 활약을 한 베테랑 센터백들이 버티고 있는 수비 라인도 믿을만 합니다. 다음으로 바르샤 팀은 이번 시즌에 있어서 부진한 모습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넨전에서 패배를 한 이후에 리그에서도 3번의 경기에서 1승에 그치게 되었고 찬스를 해결을 해주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수 파티 아게로 브레이스웨이트 등의 선수들의 공격진에서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데파이와 대용 외에 해결을 할 선수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부스케츠, 로베르토 등 중원에서 장악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의 결론들을 합쳐보게 된다면 벤피카가 승점을 딸 수 있다는 말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SL 벤피카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비록 리그에 국한이 된 일이긴 하지만 홈에서는 시즌의 전승을 거두는 등의 강점은 확실하며 또한 월요일 새벽에 경기가 있었던 바르샤보다는 하루의 휴식일이 더 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더 좋은 몸 상태로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선수들에 있어서 컨디션은 경기에 있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하루를 쉬고 안 쉬고의 차이는 많이 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주앙 마리오 선수의 공격의 전개 속에서 야렘책과 하파 실바 선수가
공격을 이끌 벤피카 팀이 바르샤를 경기를 하는 내내 괴롭힐 것을 예상해 봅니다. 물론 바르샤 팀도 벤피카 팀과의 홈에서의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지키는 스포츠로 임할 것이며 승점에 대해서는 1점씩 나눠 가지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있어서 무승부로 끝날 것 같다는 말이 많이 있으며 바르샤 팀이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생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참고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SL 벤피카 바르셀로나 축구에 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 시간과는 상관없이 문의 주시게 되면 빠른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경기는 맨유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비아레알 CF와 2021-2022 UCL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번의 시즌에서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줬으며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반노바크까지 합류를 하여서 중원에서 힘을 더하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흐름은 확실하다고 단정을 지어도 될 듯 싶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의 개막전에 충격패를 했으며 이후에 흔들리는 듯 하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리그에서는 연승을 달렸으며 하지만 챔스의 16강 탈락과 함께 아쉬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그 무패 행진은 어지고 있으며 리그 내에서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충격회 이후에 그래도 최근의 페이스는 좋다라는 점도 함께 말입니다. 다음으로 비아레알 팀은 지난번의 시즌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시즌의 막판은 아쉽긴 하였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 안정적인 곳으로 조직력이 확실하게 흐름을 잡아가면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끈끈한 경기를 펼치는 곳으로 이전보다는 전력 자체가 떨어져서 압도하는 힘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수비를 기반으로 단단한 힘은 보여줍니다. 맨유 비아레알에 있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점의 감각이 떨어진 상황에서 수비의 전술이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웨스트햄 팀에 이어서 에스턴 빌라 팀에도 덜미를 잡히게 된 맨유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호날두 선수를 영입을 한 뒤부터는 처지는 경기력과 함께 솔샤르 감독님의 리더십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모양새를 띠고 있으며 안방에서 공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의도를 하는 대로 승부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이 두 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이런저런 정보들을 잘 파헤쳐서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드리드 원정에서 무실점의 무승부를 거두는 집중력을 선보이게 되었던 비아레알 팀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역습에 초점을 맞추려 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공수의 전반에서의 짜임새에 있어서는 상당한 편이며 주말에 리그를 치르긴 하였지만 체력을 회복을 할 시간도 충분했다는 것은 호재로 보여집니다. 수비와 역습에 치중을 할 비아레알 팀은 지금의 맨유 팀이 과연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맨유 비아레알 축구에 있어서 최근의 흐름을 돌아보게 되면 홈의 2점에만 기대를 걸기는 쉽지 않은 승부인 것을 분명하며 주도권에 있어서는 맨유 팀이 지고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까지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은 승부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어느 곳이 이길지에 대해서 결론이 잘 나오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잘 판단을 해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외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염두를 둬야 할 승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파악해 보게 된다면 조에서는 4위로 승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리그 아스톤 빌라전에서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공식전에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상황에서 선전을 기대하기는 힘이 드며 화력 자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는 곳입니다. 1선과 2선에 위치를 하고 있는 수위급의 선수들이 제 몫을 다하면서 상대방을 몰아치고 있는 중으로 하지만 결정력 부재는 크게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앞선 2연패의 기간 동안 슈팅만 도합 55개를 때렸는데 무득점에 그쳐버린 곳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 다득점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 팀은 수비 또한 불안합니다. 포백 라인에서 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실선의 투 볼란치 또한 시즌의 초반에 비해서는 압박이 무릅니다. 맨유 비아레알에 또한 직전의 경기에서 경미한 부상을 당하게 된 쇼 맥과이어 선수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며 1실점은 생각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결정자는 그랜트 존스 레시포드 디알로, 다음은 비아레알 CF팀인데 조에서는 3위로 패무 무승무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비해서 전력은 떨어지는 편으로 몸값을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1/4의 스쿼드를 유지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칩니다. 상대방을 수세에 몰고 경기를 펼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비적 대처가 상당하며 직전의 리그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복귀하면 됩니다. 작정을 하고 두 줄의 수비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전진을 적절하게 제어를 하였고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하프 라인 아래에서는 경기를 주도를 하였습니다. 비슷한 수비의 기조가 이어진다면 한 골 내로 실점의 최소화가 가능하며 또한 맞대결의 전적 또한 변수입니다. 지난번에 5차례 대결에서 전부 무승부를 거뒀으며 가장 최근에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후에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우승컵을 든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유독 메뉴 팀에 강했다는 점은 염두를 해주셔야 합니다. 메뉴 비아레알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